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전 교수협회장 정대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상지대학교 재단 이사회는 어제죠. 김문기 총장 네. 회의만을 통과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상지대 재단의 문제점,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죠. 대략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얘기입니다. 네? 40년 된 얘기입니다. 40년 된 이야기.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상지대는 그 전신이 그 한국 전쟁 직후에 이제 설립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유신 초기에 1972년에 김문기 씨가 이 대학에 임시이사로 왔다가 그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서 이 학교를 이렇게 접수, 즉 인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사장이 된 이후에 한 20년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사학 비리를 저지른 것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이제 구속되면서 쫓겨났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쫓겨났던 분이 다시 또 20년 후에 뭐 중국의 고사성을 비유하자면은 권토중래의 한 셈입니다. 권토중래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사장이나 이사가 아니고 총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그 무거운 직책으로 복귀를 했는데 네. 결국 11개월 만에 같은 사유로 이번에 다시 쫓겨나는 그런 어떤 역사의 반복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사실은 이 문제가 최근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때 뭐 이사들이 한번 바뀌기도 했던 것 같고, 예.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원래 이제 김문기 씨가 쫓겨난 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임시이사가 파견됐는데, 네. 저희가 자력으로 네. 상지대 구성원의 힘으로 그걸 정의사로 바꿨어요. 네. 그 정의사로 바꿨는데 김문기 씨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정의사 체제가 무너지고 임시이사 체제로 갔는데, 네. 이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제 권력과 이렇게 정부와 그 다음에 여당이 결국은 그 사학비를 저지른 자들을,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네. 그 정책에 의해서 2010년에 저희 상지대가 이제 그 김문기가 복귀하게 됐고요. 네. 또 뭐 유사한 상황으로 그 이전에는 그 영남대나 조선대 또 뭐 이런 대학도 또 대구대, 세종대 이런 대학도 다 복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문기 씨가 그 2010년에 복귀를 하게 됐고, 근데 그때 복귀할 때는 완전하게 그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복귀한 이후에 결국은 그 대학 내 이사회 내에서 권력 투쟁을 거쳐가지고 네. 결국 김문기 씨가 완전히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 장악한 이사회를 발판으로 본인이 작년 8월 14일 날 총장으로 선임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네. 뭐 저도 지금 저희가 앞서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그럼 상지대 재단 이사 8명이 모두 이제 김문기 측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100% 김문기에 충성하는 하수인들이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상임이사는 네. 사실 상임이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네네. 상임이사는 김문기 씨의 큰아들 김성남 씨입니다. 김성남 씨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사장이 있지만은 네. 이사장은 85세의 고령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김성남 씨는 이제 50대 초반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문기 씨 큰아들이 이사회를 그 사실상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나머지 7명을 다 추천한 걸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상지대 정상화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요 대목이 이제 저희도 관심사항이고 아마 이것도 상당한 사회적 관심이 될 텐데요. 네. 저는 두 가지 말하자면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선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사학비리 전과자이고 우리나라 사학비리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은 김문기 씨입니다. 네. 그 김문기 씨가 퇴출되었던 것도 화제가 되었는데 퇴출되었다가 20년 만에 복귀한 것도 화제가 되고 맞습니다. 총장으로 복귀한 것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또 1년도 채 못 채우고 다시 이제 말하자면은 총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즉 이제 상지학원에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네.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다시는 이제 김문기 씨는 복귀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지대 사태의 어떤 완결은 아니지만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씨가 이미 이사회나 대학 운영 체제를 족불 체제로 구축해놨기 때문에 네. 상지대 사태가 현재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걸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문기 씨가 사실은 해임됐기 때문에 그 허수아비 이사회나 족벌 체제는 사실은 정당성도 없고 대학을 운영할 동력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대학 민주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파면 당하신 거죠? 파면당했는데 이제 그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네. 파면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부당징계 판정이 나왔고. 예. 네, 그러면 이제 현재 교수님께서는 그냥 일반 예전에 하셨던 활동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좀 문제인데요. 네네. 저는 그 교육부가 보정하고 대한민국이 보정하는 상지대 교수인데 네, 맞습니다. 수업은 못합니다. 아, 수업은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네. 복직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즉 행정 처리를 안 해주고 네. 수업 배당을 안 해주기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김문기가 네. 그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네요. 네,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방정균, 공재옥, 박병섭 이런 교수님들도 다 지금 해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같은 날 파면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짜로 네. 파면되었다는 그 인사 발령을 이제 본인들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파면이 된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고 또 민사재판으로 가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이건 결국 이제 뭐 아까 질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김문기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지대 민주화의 출발이 아니고 네. 새로운 싸움의 시작임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죠. 김문기는 해임되면서도 자기를 반대한 주요 교수 3명을 파면시키고 다른 1명을 그 중징계를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악행을 저지른 거죠. 네. 이게 이런 일들이요. 혹시 상지대에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학들도 비슷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나요? 다른 사학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학들이 좀 서운해할 거고요. 네네. 분규 사학이나 비리 사학 중에서 조금 심한 쪽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구성원, 특히 교수 학생 탄압을 합니다. 네. 하는데 저도 이제 사학 관련 활동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네. 상지대에서 김문기 씨가 하는 것만큼 이렇게 무자비하고 모질게 네. 구성원을 탄압하고 전횡을 하는 대학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직원 2명이 이미 해고가 돼 있고요. 네. 총학생 회장을 포함한 학생 대표 4명이 무기정학을 당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직원 한 15명 정도가 현재 징계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러더러 이제 징계나 파면이나 해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학 분규 과정에서. 네네. 그런데 이렇게 교수, 학생, 직원 불문하고 이렇게 20-30명을 파면 혹은 파면시키려고 하는 대학은 제가 보건대는 상지대 김문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 일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이제 김문기가 이제 해임되었다고 전제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김문기의 하수인 체제로 이사회와 대학 행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김문기 씨가 임명한 대학 행정직들은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퇴를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김문기 체제 하에서의 대학 운영에 대한 평가로 저희가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에 지금 속해 있어요. 네. 어디나 저 대학 평가가 나쁘면은 다 책임을 지게 마련인데 책임져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직들은 이제 보직 교수들이죠. 네. 당연히 이제 사퇴를 해야 하고요. 네. 이사회가 문제인데 저는 이사회가 이제 김문기 씨가 나간 상태에서 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김문기 씨와 관계를 끊고 즉 김문기 씨의 허수아비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그 총장을 제대로 뽑고 그다음에 대학 민주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급히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안 그래도 저희 교수협의회나 비상대책위에서 김문기 해임 상태에서 대학 민주화를 위한 이사회 조치를 저희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상 교육부가 그러면 현 이사들의 임원 승인 취소하고 네.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뭐 지난 1년간 꾸준히 해왔던 얘기고요. 네네. 그건 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기 하나 물러나는 것만으로 대학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김문기의 허수아비들도 같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김문기 씨의 허수아비 체제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고요. 네. 만약에 저희는 뭐 김문기 씨가 선임했지만은 그 이사회가 대학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취한다면은 네. 저희 교수협의회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이사회와 협조할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것인지, 예. 또 우리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또 네.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그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김문기 씨의 해임을 계기로 상지대학에서 더 이상 김문기 체제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요. 네. 비리를 저지른 자가 교육계에서 특히 고등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그 이사회나 또는 김문기 씨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네. 대학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하는 것만이 그나마도 피해를 줄이고 고통을 줄이면서 대학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하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학의 최고이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시간을 늦추지 말고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학 민주화를 위한 조치, 대학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빠르게 해나갈 것을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상지대 문제는 사실은 저희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좁게는 원주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이고요. 네. 우리 사학과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지대가 정상적인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말 것도 없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네. 우리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학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빨리 대학을 대학다운 모습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